뉴욕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좀 엇갈리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까지만 해도 이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또 이 PCE에 연동이 되는 이 PPI는 오히려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 좀 한쪽 방향을 명확하게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PCE에 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이 전일장에서는 또 2026년에 이르러서야 이 연준이 목표하는 이 물가 수준인 2%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미국의 재정 적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이 레이 달리오가 이러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진짜 이 미국의 문제는 재정 적자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이 미국의 국가 총부채는 약 362조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보다는 현재 수준이 이 미국의 이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예전만큼 이렇게 정책을 쉽게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또 미국의 예산 적자를 이 국내 총생산의 3%까지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 총부채 중에서 이 개인의 신용 부채도 좀 막대하다 그러한 표현들도 함께 내놨습니다. 개인의 신용 부채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재무부에서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게 되고 또 은행에서 이 늘어난 준비금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이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좀 대출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한 재정 적자로 인해서 좀 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을 어제 레이 달리오가 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도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을지도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 적자는 또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렇게 세금을 덜 걷어들이게 된다면은 재정이 아무래도 넉넉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또 트럼프가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지난 1월에 이 ISM 제조업 PMI를 보게 된다면은 이 제조업이 50을 넘어서면서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미국 국내로 공장을 끌어들이고 계속해서 좀 인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돈을 또 시중에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는 더욱더 막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된다면은 또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은 금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할 것이고 이렇게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된다면은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쉽게 걷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좀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이 긴축
쪽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역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부채를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는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서 이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을 하면서 역시나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과도할 경우에는 이 미국의 신용등급 역시도 강등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2011년에 이렇게 신용 등급이 강등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의견과는 반대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나 복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이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리고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의 네 가지 사례만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는 안 된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적자 진짜로 문제가 될 것인지도 한번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돈 풀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직접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으로 돈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자본 지출이 실제 이 소비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또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한 시각인 건데요. 이 재정 지출이 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인프라 건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돈이 풀릴 뿐이지 실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 수요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각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생산 시설을 끌어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한 기업들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트럼프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이전하게 된다면은 공급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생산 시설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물류비들이 절감이 되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의 재정 적자 우리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내비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